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영어, 2024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프레저덴셜 일렉션은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치러질 예정인 60번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1. 각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유권자들은 미국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출된 선거인단은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선거인단 538명 선출. 당선을 위해 선거인단 270명 필요. 대통령 선거는 상원과 하원 선거, 그리고 주지사 선거,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경합주로는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이 있으며 16. 대선의 주요 이슈는 낙태, 17, 18, 19, 국경 안보와 이민, 20, 21, 기후변화, 22, 23, 민주주의, 24, 25, 경제, 26, 교육, 27, 외교정책, 28, 의료, 29, 성소수자 권리 30 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은 2025년 1월 20일 각각 미국의 47대 대통령과 50대 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고 있나요? 선거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전국 여론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앞지르는 우세가 매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그녀는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 가장 작은 우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론조사가 그랬듯이 주 여론조사는 트럼프에게 크게 기울지 않은 듯합니다. 주요 경합주는 여전히 매우 치열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7개 주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한 후보는 없습니다. 10월 28일 업데이트. 선거인단 시나리오 탐색. 트럼프와 해리스는 둘 다 적어도 200개의 선거인단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줄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하려면 270개까지 얻어야 합니다. 2020년에 투표가 가장 근접했던 중간에 7개 주요 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현재 270개 선거인단 투표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주에서 여론조사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환점 주의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동률입니다. 여론조사가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약간이라도 과소평가한다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그는 변동이 심한 주에서 여론조사를 앞질렀고 다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해리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과소평가된다면 해리스가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여론조사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과소평가했고 올해도 그 방향으로 빗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7개 주에서 여론조사는 너무나 근소하여 어느 후보도 이 마지막 구간에서 의미 있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어느 후보가 이 주 대부분이나 전부를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승리로 가는 잠재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업데이트.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때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의 여론조사는 트럼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를 과소평가했고 2022년에는 민주당이 여러 주요 중간선거에서 여론조사 평균을 앞지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의 여론조사 실패는 현재 평균이 얼마나 틀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줄 수 있지만 오늘의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틀렸을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주 여론조사에서 마리스트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 동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서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세 주 모두에서 여론조사는 타임스 평균과 비슷했고 같은 주에 대한 이전 마리스트 여론조사와 비슷했습니다. 북부 접전 지역의 최근 여론조사도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퀴니피액은 위스콘신에서 동점을 기록했고 해리스가 미시간에서 4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결과가 트럼프가 두 주 모두 앞서고 있는 마지막 퀴니피액 여론조사보다 그녀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10월 28일 업데이트. 해리스는 전국적인 우세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장에서 회복력을 유지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고품질 전국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만 주 여론조사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예상한다. 아마도 트럼프 쪽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의 회복력이 전장에서의 강렬한 캠페인의 결과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이 작은 주 그룹을 맹렬히 지지하는 동안 수백만 달러가 광고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 한 여론조사, 전국 여론조사 또는 주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10월 28일 업데이트. 전국적으로 해리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래로 평균에서 가장 작은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전국 여론조사는 이전 조사 이후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우위 규모는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포인트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어느 정도 동점이 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리스가 가질 수 있었던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10월 23일 업데이트.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2017년 대통령이 되기 며칠 전 그는 회사의 자유분방한 방식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가족 사업이 그의 대통령직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국민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거의 8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런 약속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재무 제출 자료와 그의 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그리고 아마도 미래의 대통령은 이 선을 노리며 다양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첫 임기 때의 보호책은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공개거래 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벤처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씨의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융합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마주했던 것보다 더 큰 일련의 임박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트럼프 씨가 퇴임한 이후 그의 가족 회사와 사위는 오만, 세르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여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할 외국 정부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윤리적 지뢰밭을 만들어내며 트럼프 가문의 사업 이익과 정부 모두 미국 외교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의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에게 재임 중에 취한 공식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장래의 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보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암호화폐 사업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고 새로운 규제를 옹호하며 최대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산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산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도 사우디 정부와 협력했는데 사우디 정부는 쿠슈너 씨가 백악관을 떠난 후 설립한 사모펀드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쿠슈너 씨의 거래 중 하나는 세르비아의 정부 소유 부지에 고급 호텔을 짓는 것으로 수익은 정부 임대주와 공유됩니다.